를 막기 위해서 네. 심지어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고요. 너무 빨라요. 네. 빨리 천천히. 너무 빨라요. 개인의 식사 습관이나 정신적, 신체적 요소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 합의를 이룰 만큼 이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희망까지.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따TV의 진행을 맡은 미라클의 박입니다. 똥줄이 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근심이 차오르는 상황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장애인분들은 특히 요 녀석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변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라일병원 소화기내과 양진선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제가 네. 이 시간을 위해서 네. 한 1년을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오늘 대장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그럼요. 네. 오늘 제가 낱낱이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는 만큼 중요한 게 또 우리 몸 밖으로 잘 내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처럼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비는 전 인구의 5에서 20% 정도 많이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고요. 한국인도 마찬가지로 15% 정도 앓고 있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병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네. 이동이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 그리고 환자분들 경우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변비가 더 많아지고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이제 사지마비나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은 네. 더 변비가 많을 수밖에 없죠. 변비라는 게 단순히 화장실을 이렇게 제때 못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변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일단 소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대장에서는 하는 역할이 그 변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일을 하니까 대장에 오래 머무를수록 변비가 더 생길 수 있죠. 변비는 이제 대장의 연동 운동이라고 해서 그 활동이 떨어지면 이제 변비가 생기는 거고, 배변이 일주일에 2번 미만이거나 아니면 배변 시에 굳은 변이 나오거나 출혈을 동반한다면 이제 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보통 우리가 화장실 가서 나 오늘 좀 잘 못 봤어 하면 그게 보통 변비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진단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생각할 때는 하루 이틀만 배변을 못 봐도 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배변의 횟수와 양은 이제 개인의 식사 습관이나 정신적, 신체적 요소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소화기 질환 전문가들이 모여서 2016년에 로마 진단 기준 5라고 해서 변비에 대해서 국제 합의를 했습니다. 야, 국제 합의까지 거쳤다고 하니까 이게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기준일까요? 네. 한 총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변 시 무리하게 힘을 주는 경우, 그리고 배변이 너무 딱딱하게 나오거나, 그리고 불안전한 배변감이 있는 거, 봤는데 약간 변이가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항문이나 직장 폐쇄감이 있는 경우, 보고 싶은데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배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막 배를 누르거나 아니면 손으로 파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러니까 이게 전체 대변 중에 25%, 그러니까 4번 중에 1번 이상 그러면 양성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횟수, 일주일에 3번 미만, 그럴 때는 이제 기능성 변비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인 경우가 있어요.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신경 쓰면 설사인 경우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변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약간 음성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숫자가 다행이시네요. 좀 모자라서. 네. 네.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대변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선시대 어이들은 또 임금의 대변 상태를 보고 건강을 체크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브리스톨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영국에 있는 어떤 학자가 만든 건데, 1부터 7까지 대변의 모양을 가지고 이게 어느 단계의 변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 이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3, 4단계에 있는 변입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이 변비의 원인이 굉장히 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변비의 원인은 1차성 원인과 2차성 원인이 있습니다. 1차성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장 안에서 물을 흡수하는데 만약에 천천히 음식물을 흘리게 되면 물을 더 많이 흡수하니까 변비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직장과 항문에서 이제 대변을 봐야 되는데 그 근육이 되게 약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그 질환이 변비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2차성 원인은 다른 전신적인 질환이나 약물 섭취를 했을 때 이런 질환이 생기는데 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뭐 우울증 있으신 분도 그렇고 당뇨가 있으신 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도 그렇고 장의 움직임을 떨어뜨리거나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이게 변비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식생활 습관이나 노화로 인해 생기는 변비도 있지만 저 같은 이 척수 장애인의 경우에는 또 배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장 운동을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얘가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경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많은 다른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척수 손상으로 뇌와 척수의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끊어져 버리면 신호를 받을 수 없어서 대변에 변이를 못 느끼니까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변비 때문에 따라오는 질병들도 있나요? 네, 변비 때문에 가장 많이 오시는 거는 치질, 치료, 치액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이제 딱딱한 변을 보다 보니까 거기가 다 이렇게 피가 나서 피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오시거든요. 걷기만 해도 아파요, 지금. 그죠? 지금 상상만 해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런 항문 주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장폐색이라고 해서 장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되게 구토도 하게 되고 복통도 심할 수 있고 네. 당연히 이제 대변도 못 보게 되고요. 이럴 때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거고 이럴 때는 꼭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따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은 진짜 배변 활동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변비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먼저 권하는 건 식생활 습관을 먼저 잡고 운동을 먼저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새끼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저희는 아침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 식사를 드시면서 위도 운동을 시작하고 그러면 대장도 같이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 후에 30분 안에 배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고요. 야채, 과일, 잡곡 같은 섬유소를 섭취를 하시면 안에서 대변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음식에도 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분으로만 섭취하는 거는 1.5리터 정도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는 그 현대식 화장실이랑 그 푸세식 화장실 이렇게 두 개서 근데 저는 항상 푸세식 화장실을 선호했었거든요. 오, 네. 혹시 저는 그때 제가 좀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대변이 잘 나오는 자세가 있을까요? 저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본능적으로 아신 거잖아요. 네, 제 몸이 알았어요. 몸이. 저희가 대변을 자반기에 앉았을 때는 보다 푸세식 화장실에 앉았을 때 항문이 더 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변기에 앉았을 때 대변을 잘 못 본다면 그 의자라든가 계단 같은 거 올려서 다리를 올려놓으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자연의 섭리인지 한 번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더 쪼그리고 앉으면 이 각도가 더 직선에 가깝게 펴집니다. 이게 130도였던 게 170도까지 직선으로 펴지기 때문에 대변을 보기가 더 수월하죠. 여러분 쪼그렸어 추천드립니다. 변비를 막기 위해서 장 운동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운동도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몸의 근육도 쓰고 있으면 대변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산소 전신 운동인 이제 걷기라든가 조깅이라든가 달리기 뭐 이런 걸 하셔도 좋고 만약에 장애가 있으시다면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스스로 움직이면서 활동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힘드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기구를 이용해서 일어서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누워만 있지 마시고 2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 변경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고 네. 복부 마사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교수님께서
장 마사지를 하는 방법을 장 마사지. 네. 직접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장 마사지 이제 대장은 이제 상측 대장에서 이제 T 결장이라 해서 옆으로 간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려서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방향에 유의하면서. 그러면 똥이 올라가요. 똥이 올라가요. 네, 올라가기도 하고. 조심하시고요. 네. 네. 지금 다들 유튜브 보시면서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시다가 갑자기 신호가 오셔가지고 화장실에 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식생활 습관으로 변비를 고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것도 힘들면 약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지금 아직도 이 좌약을 사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어떤 약물들이 사용되나요? 네, 약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팽창성 하제라는 게 있고, 그리고 삼투압성 하제, 그리고 자극성 하제라는 게 있습니다. 팽창성 하제는 이제 식물성 섬유소를 주로 잃어서 충분한 양을 먹고 물을 먹으면 이제 장내 불순물이 흡착을 해서 배설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거는 장기 복용을 해도 되는 거고, 네. 삼투압성 하제는 장내 삼투압을 이용합니다. 물이 오히려 못 나가게 해서 대변에 물을 남게 해서 대변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자극성 하제는 이제 대장 내 수분과 전해질을 축적하고 장 정말 신경총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일부러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또 하나 처방하는 게 이제 위장관 운동 항진제라고 해서 이것까지 이제 처방하는 대변 약 중에서 이제 상호명을 말씀드리면 마그밀 같은나 두파락을 많이 드시고 오는데, 마그밀은 주위에 몸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대변 안에 물이 많게 하는 건데, 마그밀만 먹고 물은 안 드시면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마그밀을 드실 때는 물도 같이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변의 양을 증가시켜서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는 약도 있습니다. 그게 아기오나 부타실 같은. 그리고 요즘에는 신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졸로나 아미티자라는 신약이 많이 나와 있어서 만성이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변비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집에서 관장을 스스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나중에는 손가락으로 그냥 막 이렇게 심하게 파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학문이나 직장인인데 상처가 나기도 하고, 이게 또 심하면 염증이 생기고 처음에 합병증일 때 말씀을 치료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무리하게 집에서 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변비가 오지 않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변 활동에 문제가 이제 느껴지면 그냥 바로 병원에 가서 이런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저한테 굉장히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